발표를 하려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지금 나이대에 비례해서 누가 시켰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늘 케이스를 준비해놔야죠. 좀 그런 부분을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발표 준비 자체는 이제 임상 세미나다 보니까 실제 안경원에서 오신 고객분들 중에 이제 양한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으는 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저희가 예비 검사는 하고 보통 양한시 이상을 예비 검사를 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거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고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정 원장님들도 저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주시고 저도 애매하면 교수님들한테 통화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뭐 세미나를 개최하고 석사를 가게끔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이걸 해도 그냥 기본적인 수준인 거예요. 기본적인 수준을 갖췄다 정도지 잘한다 이런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끝이 없다. 오늘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랑 안경사 임상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발표를 하려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복주근점과 조절력 검사에서는 이 지금 나이대에 비례해서 정상 수치로 나왔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페이지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웬만하면 다 가급적이면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그래야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근거리가 네 사이가 나오니까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신항시 안경을 처방을 하면 적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사이가 발생이 돼도 사람마다 ACAB도 다르고 조절력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처방해도 적응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시간이 뭐 지났을 때 근거리에서 내사이 복시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하고 3일 후에 이제 복시가 발생이 된 거니까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제가 2차 처방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질문 없으시면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제가 석사 졸업하고 시력교정 전문가 그룹의 소속 일원으로 되어가지고 귀한 자리를 또 주셨고 또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것도 배우고 제가 경험했던 것도 다시 돌아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방금 이제 했던 거짓 입주 과다로 저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랑 좀 빗대어 보니까 더 이해도 잘 되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켰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늘 케이스를 준비해놔야죠.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놔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는 좀 양한시를 처방했는데 간단하게도 처방이 가능한 그런 사례를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프리즘 처방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항상 있는 애로사항이지만 교육적인 사례를 발굴하는 거, 발굴한 사례를 이론적으로 잘 맞게 포메이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일단 어렵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요. 오시는 분들, 안경사분들을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매장 문을 닫고 저도 닫고 왔거든요. 매출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장을 비우면 또 매출이 좀 줄어요. 닫지 않는다고 해도. 근데 여기 와서 발표하셔도 강의료도 없이 그냥 발표하시는 거니까. 근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매번 이렇게 발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다들 힘들겠지만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이제 배울 수 있거든요. 준비하는 사람도. 그래서 본인 좀 실력 향상에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이제 내사위로 인한 안정피로 해소 사례입니다. 그래서 복시 증상이 있을 때는 한쪽 눈을 감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타 안경원에서 다초점 권유를 받았지만 이제 다초점이라는 게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쓰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 때문에 오히려 되게 좀 그런 부분을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종 사이량까지 처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를 제가 발표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요번까지 질문 더 이상 없는 걸로 알아도 되나요?
깔끔하게도 처방돼 있던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온 사례였는데 그러니까 내용도 이제 딱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일 거라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 아직은 이 프리즘에 대한 처방을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프리즘 처방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안경사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함부로 얘기하기가 또 좀 껄끄러우셨던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프리즘의 처방 기준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저는 셔드 기준이라는 그 기준을 사용을 했지만 내사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퍼시발 기준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지켜봐야 됩니다. 제목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조절 부족에 대한 거를 이제 이제 케이스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 조금 더 쉽고 다른 검사들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한 값들을 조금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자, 제 케이스는 심한 폭주 부족 외사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뭐 라식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 의해서 물론 이제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외사위도 전량을 처방하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오성재 박사님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 선행 연구에서는 뭐 외편이면은 훈련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시기는 훈련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은 굳이 베이스인 프리즘 안 넣어도 되겠죠. 내사위 베이스아웃 프리즘이라던가 수직사의 어떤 복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프리즘을 전량 처방해야 된다. 네, 아마 이제 여름과 가을, 겨울에 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에 이제 QR을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등록하시고 블로그라던가 페이스북에 어떤 그 안경사 모임들 거의 몇천 명씩 들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다 이제 공지를 하니까 그런데 보고 이제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